어떻게 토트넘이 손흥민을 유럽 최대 클럽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건지, 난 손흥민이 스스로의 명성에 대해 더 많은 존경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트넘 출신의 스트라이커이자 해설가인 피터 크라우치는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경기 전 손흥민 선수의 기량에 대한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아스날과의 졸전, 끔찍했던 경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 경기를 돌이켜본다면 정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보유할 수준이 되는 팀인가? 라는 피터 크라우치의 한탄에 100% 동의가 되는 상황인데요. 현지에서는 아스날이 경기를 압도적으로 지배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토트넘에게는 지나친 수비 전형과 맞지 않는 전술 플랜으로 완전히 무너진 경기를 보여줬다는 악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전 손흥민 선수는 BT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아스날 원정에서 12년 동안 토트넘이 이기지 못했다는 질문에 짜증난다고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통계를 끝내려고 한다는 투지를 보였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기대치와는 전혀 다른 경기가 펼쳐진 오늘 경기였는데요. 양팀 감독의 상반된 전술 대결이 예상되었던 이번 경기에서 현지에서는 대부분 아스날의 승리를 점쳤으며 아쉽게도 결과에 대한 예상이 적중했지만 경기 상황을 놓고 볼 때 에메르송 선수의 불필요한 파울 및 그로 인한 퇴장과 요리스 골키퍼의 저조한 컨디션이 토트넘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레전드 수비수 리오 퍼디난드는 경기 후 콘테 감독이 요리스와 에메르송에 대해 역겨울 것이라면서 후반전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간 토트넘의 패배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팀이 패배했기에 손흥민 선수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현지에서는 콘테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패배를 섣불리 인정한 것 아니냐는 팬들의 분노가 있었는데요. 현지 매체 미러는 콘테 감독은 후반 경기가 기울었다고 생각했는지 손흥민, 히샬리송, 랑글레, 페리시치 대신 산체스, 도허티, 세세뇽, 비수마를 투입하고 호이비에르와 스킵을 교체한 것에 대해 팬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게임에서 졌지만 왜 경기를 그냥 포기하는가? 그는 과거에 우리를 여러 번 구한 감독이지만 오늘은 용서할 수 없다 느껴진다. 우리도 골을 노려야 할 때 이런 교체는 나를 당혹스럽게 한다. 이건 내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믿을 수 없는 교체다 라는 것들이 팬들의 반응이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테 감독이 타이트한 스케줄에 있어 선수들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란 상반된 평가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평가 중 하나는 3-5-2 전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토트넘 출신의 해설가 저메인 제나스는 아스날을 상대로 3명의 미드필더를 투입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 지적했으며 스퍼스웹 또한 현재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전술을 3-4-3에서 3-5-2로 바꿀 것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3명의 미드필더를 투입하고 손과 케인, 히샬리송의 공격 옵션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미드필더를 삭제하는 전술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NBC를 비롯한 이브닝 스탠다드, 풋볼 런던 등은 손흥민 선수에게 팀 전체적으로 낮은 평점에 비해 비교적 무난한 평점 6점을 부여하면서 PK를 얻어내는 데 있어 수비 불안을 야기하는 활약을 했지만 연계에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그 연계에 대한 평가 부분도 솔직히 할 말이 많지만 히샬리송에게 내준 패스가 가장 대표적일 것인데 아직 히샬리송과의 호흡적인 측면에서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이 패스가 서툴렀다거나 급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지와 국내 팬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지난 시즌 득점왕을 왜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냐 하는 논란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 팀의 볼 연계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마치 공격수인 것 마냥 치고 올라가는 페리시치를 커버해주느라 뒤에 쳐져서 킬패스를 뿌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콘테 감독의 이런 윙백 위주의 공격 전술이 손흥민 선수와 정말 어울리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윙백이 핵심인 전술에서 한쪽 윙백은 시간 끌고 속도 다 죽이고 한쪽은 본헤드 플레이를 연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최고의 폼을 보이는 홈팀 아스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조금 과한 욕심이 아닌가 하는 것이며 아스날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흥민 선수의 공간과 기회를 철저히 차단한 전술 안에서 손흥민 선수는 고군분투하였으나 승리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콘테 입장에서는 모우라의 부상 공백에 클루셉스키까지 부상당하여 교체 카드의 부재가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이번 경기 리뷰 분석에서 토트넘의 지나치게 깊은 수비 라인에 대한 지적과 함께 클루셉스키가 뛸 때
때와 히샬리송이 뛸 때의 차이점에 주목했는데요. 토트넘은 쿨루셉스키가 없을 때마다 항상 고통받는 것 같다면서 히샬리송은 찰나의 순간에 압박, 태클, 약간의 기술과 슛을 가진 선수이지만 쿨루셉스키는 터치라인을 타고 박스 안으로 침투 패스를 하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했던 것처럼 볼을 미드필더 진영에서부터 연계시키던 부분을 쿨루셉스키가 있으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 뒷공간에 침투하여 연계시킬 수 있는데 히샬리송의 경우 항상 골을 노리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의 궁합은 쿨루셉스키가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팬들은 참혹한 패배에서 그나마 맨 오브 더 매치는 벤탄쿠르라는 평가와 또 그나마 위협적인 선수는 손흥민이었다고 위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지금 플랜 B가 없다고 비난받고 있는 콘테에게는 손흥민 선수를 100% 활용하는 전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런 부진에도 불구하고 밤새 축구를 보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 덕분이었습니다. 먼저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이제 나폴리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돌풍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 시작 전 이탈리아 9월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어 시상식을 거행한 대한민국의 괴물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는 드림팀이며 스팔레티 감독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교과서적이면서도 훌륭한 인터뷰를 통하여 나폴리 팬들에게 소위 나폴리 뽕을 선사하였습니다. 팬들 역시 이 기쁜 소식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 최소 3년 동안 우리가 그를 잡고 있을 수 있을까? 김민재에 투표한 페네르바체 팬들에게 고마워. 강력하고 스마트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선수. 이런 선수를 한 단어로 팀 혹은 벽이라고 한다. 우리의 전사,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싸워라. 김민재를 돌려줘. 쿨리발리보다 훨씬 낫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토리노와의 홈경기에서도 리그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것을 또다시 증명하듯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 현지 매체들과 팬들의 멋진 평가들이 이어졌는데요. 투토 나폴리는 경기 전 9월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김민재는 이 상을 받을 만한 또 다른 활약을 펼쳤고 모든 팀원들을 안심시키는 존재로 자신이 맡은 지역을 지배해버렸다 평가했습니다. 골닷컴은 김민재가 하르마니와 함께 벽과 같은 수비라인을 관리했다 평가했으며 칼치오 마르카토는 김민재가 팀의 수호자였다 평가하였고 캄파니아 스포츠의 저널리스트이자 진행자인 움베르토 키아리엘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 무적의 수비수임을 증명했다 평가하였는데요. 칼치오 나폴리 24는 사나브리아가 한 골 넣은 것은 리바운드 덕분이었지만 결국 김민재는 힐패스 스킬로 직접 공을 빼내며 토리노를 조롱했다면서 평점 7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상대 공격수가 추격해오는 입장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통해 여유있게 힐패스로 팀 동료에게 공을 건네는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는데 현지에서도 이 부분이 주목을 받은 것이죠. 경기 중에 김민재 선수보다 카메라 원샷을 많이 받는 수비수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항상 괴물 같은 모습으로 눈에 띄는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페인에서 벌어진 마요르카와 리그 최강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역시나 가장 많은 원샷을 받은 선수는 바로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 경기 이전에 양팀 감독의 발언 자체가 흥미로웠는데요.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은 대표팀 소집이 되어 단 1분도 뛰지 못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질문에 클럽 소속 선수가 두 경기 180분을 다 뛰고 지친 채로 돌아오면 짜증나지만 이강인처럼 불러놓고 1분도 뛰지 않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아기레 감독 입장에서 이강인 선수의 실력은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180분 혹사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라 여겨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단 1분도 뛰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뭐하러 불렀냐고 하는 간접적인 비난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경기의 상대팀 감독이었던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 미드필더로서 정점에 서본 적 있는 그에게도 마요르카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 선수를 의식한 수비를 구상할 정도였는데요. 사비 감독의 고평가는 그 누구의 평가보다도 이강인 선수의 현재 위치를 잘 설명하는 것이죠. 풋볼 에스파냐 역시 바르셀로나의 주요 위협은 바로 이강인과 무리키의 공격 듀오가 될 것이라고 프리뷰 기사를 보도한 바 있고 ESPN 역시 사비 감독이 우려한 부분처럼 실제 이강인 선수가 마지막 크로스샷으로 바르셀로나에게 공포를 안겼다 전하고 있는데요. 경기 내내 시종일관 마요르카의 가장 위협적인 장면들은 이강인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되었으며 아쉬운 중거리 슛을 포함하여 마지막 장면에서 가슴과 머리를 이용한 트래핑을 하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려는 장면에서는 그가 가진 실력을 떠나 승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경기 막판까지 전력 질주를 거듭하며 수비에 참여하는 모습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수비에 취약하다는 평가들은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축구 전문가가 아니라도 현재 이강인 선수는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최상의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기에 영국의 현지 매체들에서는 한국의 천재 미드필더 슈퍼키드라는 별명으로 이적 루머들을 전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과 울버햄튼에서 벌써부터 이적에 대한 입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뉴캐슬과 울버햄튼 같은 팀들도 훌륭한 팀이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지금과 같은 폼을 이어간다면 리그 내의 최강 팀들 혹은 더 큰 빅클럽으로의 도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의 진정한 가치가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주말 첫 경기였던 손흥민 선수의 경우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아니라 팀 전술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경기였지만 이어진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경기가 그런 아쉬움을 덜어내 주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